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 농지연금에 좀 부수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아까 1번 있죠, 1번. 요거 사가지고 대출을 5천 받더라도 이 농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 표를 잘 기억하세요. 아까 표 어디 갔나? 요 표 있네. 수시 인출형표. 요거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대출을 5억짜리인데 대출을 1억 2천, 1억 2,900 받아도 나머지는 연금이 나온다. 알겠죠? 그럼 낙찰 금액하고 자기 투자금 한 20%하고 전부 다 일시중 빼내고도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농지연금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싶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지금은 이제 주택연금은 조금 간단해야 되겠다. 34번입니다. 34번. 페이지 수는 22페이지. 22페이지. 34번입니다. 22페이지. 자, 봅니다. 우리 주택연금은요, 지금 이제 전화를 하시면 되고, 각 전화번호 있죠? 하시면 되겠고, 주로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자, 주택연금은 60세, 70세, 70세인데 5억이다 크면은 154만 원 돼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제가 그랬죠. 작년 연말부터 5억짜리를,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7년도에 5억인데 지금 12억대가 있거든. 대부분 그래요. 12억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빨리 맡기라. 주택연금에 10억대 맡겨야지. 이게 나중에 5억, 6억 다시 빠꾸 되면은, 그때 맡기면 넣었다, 동작이. 지금은, 특히 주택연금을 고민해볼 때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을 빨리 맡기셔야 되지. 지금 몇 달 지나가면은 감정 가격이 우두두두둑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떨어지니까 지금 높을 때, 아직 그래도 감정을 해보면 아직까지 조금 있을 때 확 맡겨버려야지. 몇가 맡기면은 가격이 떨린다. 그렇게 싶고요. 일단은 60살 넘으면 됩니다. 60살 넘으면 되고요. 9억 이하짜리. 요런 주택이 있으면은 된다. 또 하나 되는 것이 노인복지주택도 되고요. 상가주택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상가주택. 상가주택도 절반 이상이 주택이면은 막 연금이 된다. 얘기죠. 국가가 오른쪽에 국가가 다 보장한다. 죽어도 배우자까지도 100% 다 준다. 좋은 거죠. 살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집 갖고 있는 거는 빨리 맡길수록 좋겠다. 그죠? 일본에 860만짜리가 빈집이죠. 나도 말 겁니까? 빨리 가기 형성됐을 때 빨랑빨랑 주택을 맡겨서 어르신들이 쓰고 돌아가시라고 하면 됩니다. 9억 이하 기억하시고요. 9억 이하짜리 같으면 되고 55세 이상이면 된다. 아마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배우자도 종신 보장을 한다. 죽을 때까지. 대상주택 봅니다. 대상주택은 9억 이하고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 주택 및 거래시설 되는 것도 된다.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연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격은 이제 뭐 감정원부터 해서 쭉 가격을 해주겠죠. 자, 넘어갑니다. 60세 이상. 지금 이제 72세 맡긴 사람이 평균 112만원 정도 받더라. 그죠? 가격은 한 3억 5천쯤 되는데, 한 112만원. 이것이 전국의 보통 추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형은 이제 뭐 금액이 뭐 조금 작은 거, 요런 거는 이제 연금 대상자. 이 사람들은 좀 우대진다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 넘어갑니다. 표를 보니까, 자, 내가 나이가 현재 65세다. 3억이다 크면 76만 5천원, 5억이다 크면 127만 6천원, 8억이다 크면 200만원, 그죠? 200만원, 12억이면은 얼마입니까? 12억. 65세인데 12억이다. 260만. 12억. 260만. 지금 본께네, 이 정도, 60세 같으면은 한 250만원, 260만원. 지금 아파트 10억이다 서울에서 폼 잡는 사람은 빨리 맡기고 손 트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죠. 높을 때 맡겨야지. 박근혜 정부 때 5억짜리가 문재인 정부 때 거의 2017년부터 2017년 5월달에 대통령 취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5년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한 12억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5억으로 내려간다 하는 것이 대부분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높을 때 하루라도 빨리 맡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주거용도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주거용. 근데 주거 오피스텔은 금액이 조금 줄더라고. 한 20%, 25%. 조금 230만원, 막 그런 내용이죠. 230만원, 180만원. 그러면은 조금 한 25% 작더라고. 우리 일반 아파트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 신청서 여기 있고요. 양식은 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35번입니다. 35번. 현재 아파트는 거래 절벽, 매수세 상실, 대출이자 고금리.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연말에 8%, 10% 간다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강력한 대출 억제 시행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지난 최고점 대비 30~40% 이상 하락 예상이 되고 2017년으로 해결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아씨를 다운받아서 2017년 아파트 시세를 확인한 후에 입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내공을 쌓을 때지 덜렁덜렁 낮춰받는 거는 특히 아파트 조심해야 되겠다 보입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품이 꺼질 거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지금 200이 넘었습니다. 200이 넘어가고 이게 120 정도 올라야 돼. 너무 지금 반 이상 올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6번 보세요. 우리 유튜버 정환진 TV에서 어제 골라온 이릅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더라. 지금은 77%. 10월 달에 77%. 매매 수급 지수가 77%고요. 오른쪽 보니까 집값 폭락. 집 보러 온 사람이 없다. 옛날 장부를 돌리면서 전화를 돌린다. 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굶어 죽는다. 지금, 거래 건수가, 개업하는 것은 이게 이제 파랑, 이게 개업이고 밑에 거의 뭐 개업이나 폐업이나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는 폐업 숫자가 많다는 거죠. 다 어디 갑니까, 지금? 앞으로 한 3, 4년, 5, 6년 계속 하락되니까 거래 건수가 더 없어서 지금 서울에 온쪽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가 건수가 336건이다. 이 건수, 이거 갖고 먹고 살겠어요. 공인중개사, 서울에 공인중개사가 수만 명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막 떠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지금 뭐 1년 켜봤자 한 달에 뭐 500건도 지금 안 되고 이런 파이니까 거래가 매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 뒤다보고 앉아있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재밌다죠. 공인중개사 굶어 죽어요. 자, 서울 37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경매에서 지금 89%입니다. 89%. 이게 이제 계속 좀 떨어집니다. 110%에서 6월달만 해도 110% 막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90%, 지금 80%, 70%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고. 경기도 아파트도 막 80% 비슷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봅니다. 뒤에. 서울 마천동에 낙찰가율이 지금 8억 9,400만 12억 4천짜리가 8억 9,400 5억 1,100이 4억 도봉구도 4억 900 이렇게 해서 지금 무지무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수도 작고요.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도봉구도 11억이 유흥춘 됐는데 이렇게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로 지금 회계하고 있다. 5억 5천 4억 하는 것이 지금은 뭐 11억 이렇게 헛수를 하고 있는데 얘는 거품이다. 거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뒷페이지 27페이지인가 모르겠다. 자, 이 표를 보면요, 도봉구 창동의 한신 휴 플러스인데, 이게 왼쪽 거는 보면은 작년 8월 달에 10억 9,500 찍고, 줄을 있죠? 6억 얼마 샀다가 7억 가다가 뭐 10억, 11억까지 찍었는데, 이게
2017년도, 여러분들은 2017년도를 앞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 사는 거는 5년 전인 2017년도에 아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시세가 얼마 정도 가는지 보고 그 시세를 벗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좀 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로 회기 중이다 이리 느끼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느끼면 되겠습니다. 2017년 5년 전으로 회기 중이다. 자, 39번 보세요. 39번. 광장동 아파트가 27년 수준을 간다. 2012년도는 12년 17년도는 28% 5년에 28% 올라가는데 2017년도부터는 2021년도까지 120% 오른다. 그기네 문정부 들어서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20% 오르고 박근혜 정부 때는 28% 올랐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유튜브 너플리스 어제 뽑은 겁니다. 또 뭡니다. 마포 용강 내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19.6%, 문재인 정부 때는 102% 올랐다. 이게 원희룡 장관도 그러죠. 이게 5천만원 월봉이면은 연봉이면은 10년 만에 집을 사야 된다. 10년 만에 집 사는 금액이가 뭐 한 5억 정도 사야 되는데 지금은 20년 만에 집을 사야 되니까 이게 거품이 8, 9, 10년은 더 길다. 절반 정도. 자, 그냥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완화해 줄 생각은 없다. 금리 내려주고 짜고 뭐 LTV, DSR 뭐 내려주고 이런 없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월고 레면 요것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2012년도부터 5년간은 26%인데 84%. 그래서 밑에 숫자가 102%, 20%인데 보통 보면은 막 12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빌라 5억 주고 살다가 아파트를 10억 주고 삽니다. 대출을 받았어. 5억을 샀는데 그게 지금은 7억까지 떨어지고 앞으로 6억, 5억까지 떨어져버리면은 그럼 뭐 내 빌라 돈 5억 주고 돈 받은 그거는 깡 되는 거죠. 대출만 5억 남고. 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연끌들 산 사람들은 아마 큰 혼이 날 겁니다. 연말에 뭐 대출이자 한 아파트 담보 대출이자가 한 8%, 10% 이제 가보세요.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으니까 뭐 100만 낸 사람 300만 원 내보라고 이자를 못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이거는 그냥 보시면 40번 포트 보세요. 성북구 삼선동의 주택이다. 그죠? 51%. 집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41번은 괴산동의 주택입니다. 괴산동에. 이런 거를 절반에 사가지고 주택 맡기는 거는 막 괜찮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은 이 청주의 다가구 원룸인데 11억에 한 6억 들었어요. 1%. 요거는 제가 5천만원 인수가 있더라고요. 인수가 있는데 막 그래도 적당하게 사셔가지고 특히 다가구 원룸은 좋아요. 한번 볼까요? 21에 5780. 우리 창원도 그렇고요. 다가구 원룸은 자 사시면은 주택연금에 자 보세요. 청주시에 다가구 원룸입니다. 청주시에 이 다가구 원룸이 이렇게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보면은 다가구 원룸은 절반 떨어져. 절반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임차도 이렇게 쭉 있죠. 그 임차인은 이 잔잔한 임차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보통 6억에 한 40만, 그죠? 떨어져가지고 이제 인수하는 것은 예상 배당표를 보고 좀 감을 잡고요. 쭉 보면은 한 가구만 5천만 원 인수가 있습니다. 아니 별도 내야 되겠죠. 그걸 느끼면서 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전부 다 보증금을 전부 다 월세로 바꿔버리고 그래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500만원 정도 월세를 빠져버리면은 거주하면서 500만원 월세 받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11억에 준하는 아까 본 게는 뭐 한 250만 되겠다는 대강은 우리 받고 월세도 받고 지가 살고 주택연금도 6억에 낙찰 받았는데 11억에 가격에 받으면 괜찮은 거죠. 절반 가격에 그래 받고 살면은 막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임금에도 많은 관심을 가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 김해 대청동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41%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김해 대청동 20에 10608. 10608입니다. 자, 김해 대청동인데, 우리 바로 옆이죠. 옆인데, 81평에 131평 해갖고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김해 대청동에, 다가구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41%. 그죠? 그럼 연금은 7억 4천에 주택을 받으면서, 내가 41% 정도 수준에서 낙찰을 받는단 말이죠. 3개다, 그죠? 다가구 주택이 3개인데, 이게 이제 몇 가구가 들어갔냐, 그거는 항시 건축물 대량을 잘 보면 됩니다. 이거 보고,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14가구 해야 되는데, 이게 4가구죠? 4가구인데, 임차인은 몇 명입니까? 임차인은? 붙여놨네, 벌써. 붙여놨죠? 4가구인데, 그죠? 총 4가구를 설립해놔놨고, 나중에 임차인은 이 몇 가구 지금? 12가구 정도. 그죠? 3배 정도 이 뻥튀기로 이제 가구수 쪼개기.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낙찰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네, 묵습니다. 자, 요거는, 김해 대청동은 2반 건축물이에요, 이게. 2반 건축물. 4가구. 4가구인데 지금 뭐 10가구 이상 막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김해 그걸 잡아야 돼요. 김해 특히 많아요. 심해요. 옛날에 업자들이 다가구 쪼개게 해가지고 이제 위반을 주면 딱지 많이 붙었어요. 그거는 원위치해야 됩니다. 4가구로 원위치해야 됩니다. 자, 제천에 이것도 물건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영천시도 물건이 좋아요. 한번 볼까요? 21에 103877 103877. 자, 서울에 있지 마시고 경북 영천에 가셔가지고 요놈을 사가지고 땅도 121평에 건물도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은 누구 미납해서 10% 5,800 뛰었고 지금 2억 8,500까지. 자, 그럼 요거는 낙찰받아고 연금 1위 받으면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자, 건물도 본게는 뭐 잘 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 딱 한 줄로 지어가지고 잘 지었습니다. 짓고 그 다음에 6가구씩 12개, 15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건축물 대량도 보니까 오른쪽 제일 위에 몇 가구요? 이 좋은 거죠. 아까 4가구 이런 건 안 됩니다. 4가구는 원룸으로 이제 낳기 힘들어요. 15가구나 쓸 수 있도록 딱 663 해놨죠. 2층, 3층, 4층. 그럼 이런 거는 일반 건축으로 될 리가 없어요. 자, 임차인도 보니까 잔잔한 임차인이 많이 있죠? 자, 내가 경매 강의만 안 하면은, 예로 예상 배당표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인수가 빨간 게 있다, 없다? 안 보이죠?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못 받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해결됩니다. 시간 문제지. 2, 3년 좀 더 주면 되고, 문제 없습니다. 그럼 요런 거는, 자, 봅니다. 서울에서 바둥바둥 하지 마시고, 요거를 예로 한 3억에 나서 받아가지고, 8억에 연금 받고, 그죠? 연금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월세를, 이렇게 해서 여기 월세를 가버리면 뭐 됩니까? 180만하고, 여기 240만하고, 이러면은, 잘하면 한 400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월세 400 받고, 주택연금 8억인께는 내가 볼 때는 한 250 받고, 그럼 650, 내도 살고, 막 그러면은, 노후에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저게 3억짜리 서울에 그 빌라 3억 주고 빠동빠동 하지 마시고, 다 털 삐고, 요 가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보기 별 문제 없네. 아주 뭐, 경북 영천에 가셔가지고, 딱 사시면은 좋겠다. 자, 이게 45번, 45번, 동그라미 빡 치세요, 동그라미. 자, 아이씨 모르세요. 여보야, 우리 차원에 이제 우리가 다 됐는 것들 그만두고, 우리 경북 영천에 와서 조용히 살자. 그죠? 아파트 3억짜리, 빌라 3억짜리 팔고, 요 가서, 요 가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진해도 절반에 떨어집니다. 진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죠? 이 서울이네.
서울의, 자, 이 공매네, 공매. 쌍문동. 자, 쌍문동 공매는 제가 보니까 가압류보다 전입자가 늦어요.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자, 다시. 3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가압류가 공매에서 도봉구 쌍문동에 대학적인 임차인이 써놨어요. 나 그래서 걱정돼서 찾아보니까 가압류의 날짜 2003년도인데 2003년도에 5억 정도 달라고 했는데 가압류 2003년도인데 2003년 7월달에 가압류 2003년 8월달 이후로 전이 들어왔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쌍문동 거도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가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막 접근을 하면 되겠나. 집은 이렇습니다. 집은 서울의 쌍문동인데 집은 이렇고 지하철에서 한 300m 어디고 여기에 요 지하철에서 한 300m 지금 요지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고 막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조사해 보시도록. 자, 마지막 30페이지 제일 끝머리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 그림 보세요. 그림이 좋다 나쁘다? 좋죠? 김포시 월고매입니다. 월고매는 이제 70% 떨어진 공매입니다. 공매인데, 자, 이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대지가 300평이고, 건물이 150평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202, 요거하고 끝내겠습니다. 3739-004. 자, 봅니다. 자, 지금까지 34개를 풀었습니다. 34개 움직이는 거 오늘.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자, 공매, 주소 였고, 검색. 자,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이. 단독주택인데, 김포시에 땅이 300평이고, 건물이 한 130평. 30% 떨어졌다. 돈이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김포는 우리 잘 알죠? 서울 밑에 자, 이거 땅도 한 300평이 됩니다. 313평이고, 건물도 있고, 김포 세무서서 압류 다 해가지고, 10월 10일, 내일 5시까지는 6억 6,700. 또 안 팔리면은 5억 7천, 4억 7,600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집이 위에, 이게 뭐죠? 자, 얘는 내가 제. 내가 제입니다. 내가 제. 제입니다. 멍멍이는 내가 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이 있는데, 땅은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막 그래도,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자지도를 눌렸습니다. 전자지도, 스카이뷰 눌리고, 어이? 안 피네. 뭐, 하여튼, 조금, 그렇고, 자, 우리 공매는 이거 봅니다. 전입자가 뚝 보이는 것 같고 2021년도가 있고 2020년도에 전입이 있다. 뭐 써놨다 이죠. 그럼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겠는데 자, 다시 봅시다. 제3명의자. 자, 이게 다 결론이죠. 중요한 겁니다. 자, 대지는 300평. 건물은 한 150평쯤 되는, 이게 건물이다. 김포시에. 전입자들을 쭉 이리 보니까, 연락이 안 오고, 뭐 어쩌고, 이리 보니까, 자, 전입자가 지금 두 사람이 나와. 두 사람이 있어요. 2020년 10월 6일. 2020년, 자, 배우세요. 이 사람하고, 은행 어떻습니까? 7월 달에 7억이나 설정해놨다. 6억 천 들어가고. 그러면 누가 빠른 거죠? 은행이 빠르죠? 그럼 문제 없다, 그죠? 문제 없어요. 자, 다시. 은행은 설정이 2020년 7월 6일이고, 농협에서 7억 3,200에 6억 천 들어갔고, 재작년 7월 6일이고, 전입자 2명은 10월 달이고,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근데 아까, 이거는 뭐 때문에 아까 됐나? 10월 달이고. 아, 얘 있네. 아까 이었네. 차가 있구나.
자, 농협은 2020년 7월 달이고, 전입은 제일 빠른 게 여기고, 그럼 뭐, 전입 설정 다 뒤에 들어왔죠? 그럼 뭐, 막 문제 없습니다. 낙찰 받으면 되겠네요. 받아가지고, 내가 쓰는데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아저씨하고, 여기에 집이 또 특이하게 되죠. 뭐, 잘 짓는 거 모르겠네. 아주 좀 재밌게 짓는 집. 가면서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는 추풍 낙엽 떨어지는데, 일반 주택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조금 안 낫겠나 싶습니다.